자, 먼저 김민지 기자. 네. 오늘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 한 명이 검찰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요,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모든 언론사가 정경심 교수를 기다렸지만 사실 아무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소환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 통상적인 다른 소환자들과 같이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공개 방침을 밝혔었지만 예. 그 방침을 검찰이 바꿔서 비공개 소환으로 돌렸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 오촌 조카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오늘 이루어졌고 지금 비공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서울중앙지검 혹시 영상 있습니까? 그 포토라인? 사실은 저 이제 노란색 삼각형 포토라인 안에 정경심 교수가 공개 소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고,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수일 전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취재진이 서울중앙지검 저 1층 현관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수일간 이른바 뻗치기라고 하죠. 그런 것을 했으나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서울중앙지검을 주목했으나 정 교수의 얼굴을 포착해내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픽 좀 주세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당초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바 있었죠. 공개로 소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나 어제 이제 그 검찰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사실상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이른바 여권의 검찰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 따라서 검찰도 거기에 위축이 돼서 정 교수의 소환을 공개해서 비공개로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현성 부원장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압박이 통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검찰이 훨씬 더 이제 신중해졌다. 결국은 이제 수사로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압박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증거에 의해서 문제를 참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치게 지금 과정에서 여당이나 청와대가 압박했다라고 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정경심 교수 소환 시기가 어찌됐든 조범동 씨 구속 만료일 오늘 기소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소장에 결국 공소장이 공개되면 서로 간의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떤 머리 싸움을 하면서 소환 시기를 맞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소환 시기와 관련돼서 어떤 검찰이 굉장히 고심한 느낌은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은 법여권의 압박이 통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에 하나 지금 전제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최근 한 2번에 걸쳐서 검찰을 향한 사실상의 대놓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지난 주말 법여권이 주도하는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의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내용을 다룰 겁니다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검찰이 공개 소환에서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통상적 절차는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답한 다음에 1층에 가서 출입증을 폐용하고 그리고 조사실로 가는 게 여태까지 전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는 지하 1층에 철문이 굳게 닫힌 그쪽으로 들어가서 철문을 열고 수용차가 바로 통과하고 예. 그다음에 문을 닫고 그 안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대기했던 기자들도 있지만은 이 촬영을 못했던 것이고 정경심 교수가 자체가 내 얼굴이 공개되는 게 커다란 특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2번이나 공개적으로 검찰이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라. 예. 인권 중시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수사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유포죄로. 이런 압박들이 통했기 때문에 검찰이 누구에게도 공정해야 되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론전에서 이거는 여권의 아주 큰 실책인 것이 여권의 실책이다. 엄청 큰 실책입니다. 우선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기에 저건 전직 대통령도 받지 못한 특혜라는 사실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부당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입장에서도 내심 공개 소환 조사가 부담스러웠을 것이 저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가 수사에 임하는 과정을 보면은 법리보다는 감성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경심 교수 꾸준히 몇 번이나 본인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의사 표현을 했고 그렇다면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느냐? 저는 예측 가능했다면 분명히 뭐 동정심을 좀 자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등장했을 것인데 그거 자체가 검찰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알아서 저렇게 본인들이 비공개 조사를 이제 간합한 것은 저는 예. 검찰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사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정경심 장관 부인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잘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저는 특히 아까 김현성 부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 검찰이 오히려 실리적으로 다가갔던 부분은 조범동 씨가 오늘 분명히 저녁에 이제 기소가 될 텐데 그 기소가 되면 공소장을 정경심 교수가 보고 소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보지 않고 소환에 들어가느냐 큰 차이였는데 정경심 교수 측은 제가 봤을 때 실리가 크게 없는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이제 불리해진 그런 정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분명한 예. 건 이제 공개로 소환을 했느냐, 비공개로 소환했느냐가 아니라 결국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얼마만큼 수사로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예, 저, 공개 비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는 통상의 일을 하면 돼요. 조사받을 피의자들을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오라면 언론이 알아서 다 합니다. 하하. 그런데 그것을 숨긴 겁니다, 검찰이. 예. 그러니까 검찰의 득실을 논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은데. 근데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포토라인 세우는 것 자체가 인권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 네. 저 박근혜, 이명박은 왜 공개 소환해서 망신 주고 이재수 전 국군 보안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포승줄 묶일 거까지 공개하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까? 자, 저희 잠시만요. 자, 저희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오늘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비공개 소환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요, 이거 황제 소환이다 맹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한 이 메시지 공개 협박이 통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방침,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협박이 통한 결과입니다. 전직 대통령 공개 망신 주기에 톡톡히 활용된 포토라인이 하필 조국 배우자 앞에 멈춰섰다는 사실, 정의가 멈출 수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황제 소환됐습니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과 뻔뻔한 여당의 겁박과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 뉴스앤 이슈를 지금 처음 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요 정보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중요한 피의자죠. 예,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요 뉴스를 한 줄 딱 전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박종희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경심 교수가 지금 얼굴이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포착을 못 해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기 때문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개 소환이 됐고요. 그 다음 인물 또 있습니까? 자, 전직 대통령 또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정경심 교수처럼 비공개 소환이었습니까? 아니죠? 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저 취재진들 보세요. 어마어마했죠? 다음 또 그림 영상 있습니까? 누구죠?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최순실도 그때 제 기억에 아마 해외에서 거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끌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공개였습니까? 아니죠? 공개였죠? 그 다음 또 있습니까? 누구죠? 최순실의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비공개 소환이었나요? 아니죠? 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자,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나 왜 하필이면 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 첫 1호 수혜자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죠. 조국 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의 인권 중시를 얘기를 하면서 포토라인 세우지 말고 피의 사실 흘리지 말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요 전에 조국 씨의 그 부인뿐만 아니고 아들, 딸도 전부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이제 뭔가 겁박이 통해서 알아서 기는 그래서 나중에 수사가 용두삼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아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박종희 전 의원님이 좀 사실관계를 너무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의 인권을 중시하는 조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된 게 아니라 이미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취지 원칙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논의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상기 장관 때 이미 상당히 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와서 그것을 실행하고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조국 장관이 오자마자 이걸 했고 이걸 실천하고 있다. 이건 좀 자꾸 왜곡 얘기를 하시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왜곡이라고.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 아니 그러면 정경실 씨하고 조국 씨 딸 아들 전에 비공개 소환한 전력이 있으면 밝혀보세요. 상당히 많고요. 아니, 뭐가 의원님 있어요? 상당히 많고요. 누가 얘기해봐요. 그리고 이걸 MB의 문제랑 박근혜, 저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MB나 박근혜가 소환됐을 때, 아니 공개 소환됐을 때 그럼 반대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국민들 모두가 상당히 혐의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 문제와 그때 당시에 검찰은 피의자와 혐의 사실과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판단인데 예. 이 문제를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비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냥 얘기를 계속- 좀 지키세요. 예. 뭐 왜곡했다는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계속 말고 김원성 소장이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지적되는 지금 게, 말씀이 조국 자, 장관이 그만하시죠. 와서 네, 이 문제를 했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예.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뭐 조국 장관이 뭐 법학자로서 상당히 저명한 법학자로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활동해왔는데 왜 이 많은 그 사상의 전환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광우병 시기 때 보면은 나 절대 미국 소고기 안 먹겠어 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미국 소고기 전문점 열고 이러면은 비웃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조국 아까 그 장관이 아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대통령의 수석 법률 참모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까 박종희 의원님도 언급하셨던 뭐 이재수 장군 아니 평생을 제복군인으로 살아온 분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변창훈 검사 같이 조직에 충성했다가 뭐 압수수색을 집에까지 그렇게 7시 반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반구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한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은 지금 와가지고 조국 장관이 하려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아 저분이 예전부터 양심 있는 법학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때는 아주 그냥 뭐 SNS도 조용했고요. 밖에다 공개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고요. 입장을 정부 측에서 밝힌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적폐청산 수사가 빨리 진행되길 바라지 않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은 제 생각에는 조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자, 잠시만요. 자, 김현성 원장 잠시만요. 자, 지금 중간 좀 집회 소식 좀 전해드리면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예, 너무 지금 좀 분위기가 가열된 것 같아서요. 자, 이 시각 광화문 광장. 자, 김민지 기자. 네. 오늘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 좀 수많은 어쨌든 인파가 모였는데요. 어떤 지금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이 정당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주최를 해서 집회를 한다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우리공화당도 또한 여기 근처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독교 단체 연합이라든지 뭐 보수 시민 단체 등이 모였는데요. 한국당에는 원래는 뭐 150만 명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전에 공지하기로는 뭐 당원과 국민 포함해서 모두 3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공지를 했네요. 300만 명이 모였다? 네, 글쎄요. 가고 뭐 그 숫자는 좀 신중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 있었던 서초동 집회 200만이다. 뭐 그거 갖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사람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독립문 쪽에서 내려와서 한 2km를 걸어왔거든요. 예. 방송에 이 차량 통행하기 때문에 경복궁부터 거의 동대문까지 인파들이 있고요. 서울역에서 시청을 거쳐서 이 광화문까지 그 거리는 꽉 찼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웃으면서 민주당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마 이제 앞으로 꾸준히 저녁 때까지 영상이 이제 보도가 될 텐데요. 보시면은 길을 꽉 채웠다는 기준을 보시면 그때 서초동 집회가 있었던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40m 정도 되고요. 지금 집회가 있는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합치면은
102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은 예. 길이는 비슷한데 두께가 두꺼워요, 이게. 그걸 아마 비교할 수 이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인 인원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광장의 정치가 이제 오늘로써 서로 간에 이게 숫자를 모아서 우리가 몇 명 모였고 저쪽이 몇 명이다. 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이제 정치가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최고위원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조금 정치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예. 오늘 어찌됐든 앵커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태풍 18호 태풍 미탄으로 인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의 인명피해도 심하고 지금 다리가 유실될 만큼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정말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왜 10만 보였는데 200만 보였다고 이 숫자 부풀리고 그 태풍이 몰아치기 전인 지난주 토요일 날은 왜 그런 대비 안 하고 이 모아서 검찰 주변에서 시위를 이 주도를 하든지 참가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지난번 그런 얘기 하죠. 재해 현장에 정치인들 갔다면 또 민주당에서 그런 거 가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 끊어졌는데 저 인원이 가가지고 복구하겠습니까? 저는 각자 역할이 있다 보는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인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많은 뭐 시청자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무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죠. 자, 저희. 자, 그런데요. 이제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제 검찰에 소환이 돼서 비공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오늘 검찰 소환이 김민지 기자 어제 약간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청사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인 이인걸 변호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변호인이 나타나니까 뭔가 소환이 바로 임박한 것 아니냐 해서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뜻밖의 뜬금없는 대답이 돌아와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오늘 오신 거 맞죠? 몰라요, 저도.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것만 맡고 계시죠. 몰라요. 그럼 어떤 일도 모신 거예요? 네. 저도 변호사예요. 저 지금 이렇게 비공개로 됐는데 그것만 비공개래요? 기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저는 몰라요. 일정을 조율을 하셨는지 조율을 마친 상황인지 몰라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마디요? 화이팅. 한마디요? 화이팅. 한마디요? 화이팅. 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총 14명인데 그 변호인 14명 가운데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인걸 변호사.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파이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저 시점에 저 때와 장소가 저 파이팅이라는 말이 적절했느냐 좀 이런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래픽 좀 주시죠. 정경심 교수가 오늘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요, 최소 5개입니다. 한번 쭉 봐주시죠. 제가 뭐 다 읽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혐의, 최소 5개의 혐의, 상황에 따라서는 저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 하루 장시간 조사로 끝낼지 아니면 한 차례 더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될지 그 부분은 검찰의 판단을 저희가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정경심 교수 오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정경심 교수가, 김민지 기자. 네. 검찰의 그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그 압수수색 전후로 여러 사람과 수차례 증거 인멸 회의를 가졌다. 뭐 이런 좀 의혹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그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던 날이 지난 8월 27일이었습니다. 서울대라든지 부산대 의전원 등 이렇게 1차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조국 장관의 자택이나 동양대 연구실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변호사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여러 사람과 수차례 대책 회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동양대 PC를 어떻게 언제 가져올지를 놓고 의견이 오갔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 대책 회의라고 이름이 붙은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동양대 PC 반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수차례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정경심 교수의 주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혐의 가운데 지금 이제 증거 인멸, 교사 이 혐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제 강도 높은 추궁을 좀 받을 겁니다. 그 다음 화면 주시죠. 자, 수상한 회의를 연 정경심 교수라는 조금 전에 김민지 기자의 그래픽 설명에 이어서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회의를 열었다면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을까 좀 봐야 되겠죠. 자, 정경심 교수가 그 회의를 주재했고 그 증거인멸 회의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느냐. 김 씨. 조국 장관의 그 집사 역할을 했다는 증권사 직원. 근데 이 김 씨가 누굽니까? 조 장관 자택 그리고 동양대 정경심 교수 PC를 하드를 교체하거나 반출한 그 인물 아니겠어요? 또 이인걸, 조금 전에 목소리 들었죠? 파이팅 외친 이인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할 때 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 뉴스가 시사하는 바는 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금까지 파악했던 바로는 정경심 교수가 아예 행동에 대한 어떤 플랜을 정해가지고 그 증권사 직원 김 씨한테 가서 하드 교체를 하라는 그냥 구체적인 지시만 내린 정황을 저희가 파악했었는데 예. 이제 드러나는 것은 압수수색 전후로 해서 증거인멸 회의를 했다는 것은 자 보시면은 저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을 다녀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까지도 다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대비해가지고 집에 있는 김치통을 없애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비상금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정경심 교수가 했던 수많은 행위들, 증거인멸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 PB 직원이 실제 검찰 조사 당시에 그 근거와 이런 것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경심 교수는 여기서 만약 저런 증거인멸 회의를 주도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예. 무조건 저는 이건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발부가 아주 유력하다 봅니다. 아하. 저는 이제 김현선 먼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을 증거인멸회의라고 딱 프레임을 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난센스다. 상식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관련된 이런 혐의로 피의자가 되고 예를 들면 소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게 뭐 증거인멸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이 마치 이게 무슨 증거인멸을 위한 대단한 회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정말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본인이 기니까 좀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의원님. 예. 저도 뭐 의원님 말 잘 안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검찰이 앞으로 저는 피의 사실 공표나 언론전을 통해서 문제를 삼을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공소장으로 아니면 진짜 재판 과정에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 김 씨가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자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또 사실을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저게 무슨 언론 플레이예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게 프레임 짜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증거인멸 회의라고 그러지 그러면 재판을 잘 받기 위한 머리 맞대기라고 그럽니까? 그럼 의원님 증거인멸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표창장 위전 이거 다 뒷전입니다. 오늘 소환의 주 목적은 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것이 조국 씨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이거 조사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얘기까지 마세요. 잠시만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범동 씨 기소 기한이 오늘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알고 투자를 했느냐, 펀드에 와서도 대책회의를 투자하는 데 설명을 들었느냐, WFM에서 돈 200만 원 받은 게 무슨 명목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지금 표창장이라든가 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뭐 인턴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해서 다음번에 구속된 이후에 아마 조사할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의원님, 조선일보가, 지금 저걸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김 씨를 취재해서 본인들의 취재력으로 이걸 보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김 씨를 만나서. 저 김 씨는 모 D그룹에 관련된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검찰에 와서요. 이 정경심 교수를 방어하기는 너무 힘겨워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좀 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당연히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밝혀낼 겁니다. 다만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님, 그렇죠?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 취재 활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뭔가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직접 듣고 하는 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건 이게 알겠습니다. 언론사가 그게 직접 취재한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검찰에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런 거대한 게이트성이 터지게 되면요. 갈수록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혼입되겠죠. 과거에 국정농단 때 보면은 뭐 검찰이 흘린 것도 아니고 아예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뭐 최순실이 300조를 가졌다니부터 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큰 게이트 상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인데 그걸 지적하고 있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계속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뭐 수사 과정에서 뭐가 자꾸 정보가 나온다. 그것이 검찰발인지 언론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네. 저는요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는 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검사 20명을 투입해가지고 왜 성과가 없냐고 공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왜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이 취재를 하냐고 공격하면요. 이건 뭐냐고 왼발 들어라 한다면 오른발 들어라 하는 거예요. 뭐 피의 사실 나와야 공표가 됩니까?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아니, 됩니까? 최고위원님, 예. 피의 사실 공표가 성과입니까? 검찰에? 지금 이게 피의 사실 공표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언론이 취재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권사 직원은 다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자, 세 분, 저 앵커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 이제 저 정경심 교수가 회의를 주재했다. 지금 이 이제 얘기까지 했죠. 시청자 여러분. 자, 김민지 기자. 그러면 여기에서 쟁점은 이런 거예요. 이 예를 들면 증거인멸을 한 회의가 열린 거 아니냐라는 이 의혹 속에 조국 장관이 그 과정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의혹 때문에 이제 청문회라든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조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부인이 증거 인멸을 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인은 동양대 직원들에게 수십 통 통화하고 뭐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 인정하십니까? 제 처가 증거인멸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는 제가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자체가 수사방해입니다. 자, 그런데 증거인멸 이 과정을 조국 장관은 과연 몰랐을까? 이제 이 부분으로 좀 잠깐 저희 얘기 좀 해볼게요. 증권사 직원 김 씨가 8월 28일 날 조 장관 자택의 PC에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다. 그 직원 김 씨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이 자택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 직원 김 씨랑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 장관이 증권사 직원한테 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 장관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런데 8월 28일에 이틀 뒤니까 8월 30일 날 이틀 뒤에 조국 장관하고 이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또 자택에서 단둘이 설렁탕으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년의 증거인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 과정을 조 장관이 몰랐을까?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과 공무원 정황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몰아갔죠. 예. 조국과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 무슨 공동체입니까? 같은 집에 살고 부부기 때문에 베개 공동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부인이 한 일을 남편이 몰랐다. 그리고 PC 하드를 교체하러 온 직원에게 부인을 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같이 설렁탕까지 먹으면서 30분 동안 뭐 묵묵히 밥만 먹었을까요? 모든 정황을 조국 씨가 알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조국 장관과 그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정경심 교수가 왜 동양대에 가가지고 동양대 PC를 반출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김민지 기자, 이 네. 과정 속에서의 약간 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PC 반출이 있던 당일날 이제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함께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수차례 통화하는 것을 이 직원이 목격했다. 그것을 또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증권사 직원이 또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인들에게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지인들이 그 직원에게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예. 지금 증거인멸 중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자, 조국 장관은 왜 묻지 않았을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 증권사 직원 김 씨가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과의 조금 전에 그 김민지 기자의 그래스피 설명의 그 상황이에요.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증권사 직원과 같이 동양대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근데 조 장관이 정 교수에게 그 늦은 시간에 동양대에 가는 이유를 묻지 않아 의아했다. 그러니까 조 장관 입장에서는 나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직원사 김 씨랑 늦은 시간에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가 됐으면 당신 그 늦은 시간에 그 증권사 직원하고 저기 그 동양대는 왜 가는 거야? 라고 물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묻지 않더라. 그게 좀 의아스럽더라.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 과정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또 역시 이제 합리적 의심인데요. 너무 나간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과정들이 그냥 증거인멸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건 뭔가 범법 사실이 분명히 있을 때, 근데 범법 사실도 밝히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야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고, 정말로 이런 그 조선일보의 지금 보도 자체, 김모 씨가 얘기했다라고 이제 예를 들면 인용문으로 돼 있는 이것을 마치 또 조선일보가 그러면 김모 씨를 만나서 녹취해서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선일보가 이 얘기를 알았을까? 그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의 인용문으로서. 그리고 그 문자는 어떻게 받았을까? 그럼 가지고 있을까? 조선일보가? 그럼 김모 씨가 조선일보에만 줬을까? 여러분, 자, 합리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완전 여론전이지. 검찰이 그때 우리 최고위원도 그랬잖아요. 수사로 얘기하는 게 검찰이다. 수사로 얘기하셔야 돼요. 여론전 할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저는 김모 씨를 만나서 직접 문자를 받고 직접 녹취를 해서 인터뷰를 했다. 기자시니까 그러시잖아요. 박 의원님 기자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취재했으면 저는 100% 인정합니다. 저는 자산관리인 저분은 지금 구속 상태도 아니고 당연히 언론이 저분에 대한 취재는 집중되게 되어 있고 저한테 취재를 했냐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분 전화번호 따오라 그러면 5분 만에 따올 자신 있습니다. 취재를 했다고 얘기하지 굉장히 어려운 않거든요. 취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녹취를 해서. 제가 잠깐만요. 지금 김 부원장은 검찰에서 마치 피의 사실을 계속 흘리면서 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법조 출입한 기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이 서초동의 법조타운에는 이 공중파 또 동아일보 같은 해서 기자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이. 네. 이 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사건 조사하면서 드나드는 사람들 하다못해 그 방에서 밥 시켜다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김모 씨 정도 되면은 기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안 흘러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재가 되면 검사나 이 사건 수사관들 출퇴근할 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 못합니다. 예. 명백히 틀릴 때는 그거 아닙니다 확인해 주지만 맞는 질문할 때는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론 자유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래 언론 자유는 저는 좋다고 봐요. 의원님 그러면 저 기자가 김모 씨를 만나서 직접 취재했다고 확신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자가 직접 취재 안 한 김모 씨를 만난 거. 걷다가 나중에 오보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정정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언론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오보가 되시면 의원님이 이 말씀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또 책임을 집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럴 거라고 확신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김 부원장님한테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확신하시니까 예전에 국정농단 때요 제가 아는 지인인 기자들 거의 다 고영태 씨랑 밥 먹었어요.